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대권 레이스 본격화, 컷오프 단일화 주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또 정세균 전 총리,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인 30일 그 대선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자, 이로써 이제 민주당은 총 9명의 후보군이 확정이 된 거죠? 예,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렇게 빅3와 이 다크호스로 최근 부상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제 이광재 김두관 의원, 양승주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렇게 총 9명의 이제는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을 진행한 뒤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요. 예비 경선은 총 4차례의 TV톤을 거쳐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6명이 본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본 경선은 9월 5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본 경선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거쳐 9월 10일까지 이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9명의 후보들이 나선 만큼 후보들 간의 그 합종 연횡에 관심이 또 모아지는데, 일단 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5일까지 단일화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예비 경선 이후에도 하겠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다만 전 전 총리의 경우 빅3 후보군이긴 하지만은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박용진 의원에게도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지지율 반등에 이제 기폭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이고요. 이광재 의원 역시 친노 직계라는 이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컷 오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당장은 이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약 추가로 다른 후보가 합류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게요. 추 전 장관은 지금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이 친문 지지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요. 박용진 의원은 이제는 민주당 내 이제 대표적인 소장파로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 입장에서야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제 체급을 키워 차기나 차차기를 노려보자는 이런 전략도 있을 테니까 경선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뭐 다른 후보들도 이제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수지를 치고 이번 경선에서 지면 이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체급을 높여 대선 국면에서 일전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단일화보다는 이제 경선 완주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변수가 그 최종 결선 투표인데요. 만약 최종 2명의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나머지 7명의 후보도 누군가 지지하는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정세균 전 총리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거든요. 예. 두 후보 모두 그 호남 출신에다가 또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지지층이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승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장은 단일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가반 득표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할 텐데 굳이 지금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결선 투표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정치 이력이나 지지 기반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1대1 구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치열한 이의 싸움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치열한 2위 예. 싸움.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민주당의 약간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냈고요. 다른 후보들이야 이번 경선에서 체급을 올려
다음 정치적 역할을 준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두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이미 올라갈 것까지 다 올라간 상황이라 당장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나 차차기를 보겠다 이런 의미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 다른 군수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나설지언정 두 후보들 간의 이제 단일화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번 민주당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결선 투표가 될 겁니다. 결국 지금 대선은 이재명 지사니까 결선 투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의 최근 친문 지지를 등에 업고 급부상하는 추미애 전 장관까지 일단 2위가 된 후에 결선 투표에서 당내 주류인 친문을 포함한 반 이재명 세력의 지지만 끌어내면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더 이상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마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정책과 비전 알리기에 주력하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때리기에 공동 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뭐 반 이재명 연대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반대로 이재명 지사를 또 지지하는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당내 지지율은 물론이고 야권 유력주자들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널리 퍼져서 친문 세력이나 지지층도 대권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정치에서는 대세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제는 거기 합류하는 그걸 말하는데요.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이재명 지사의 이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혹은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반 이재명 연대가 탄력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 지사로서는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대세론 굳히기에 얼마나 성공하냐가 핵심인 거고요. 또 다른 유력 주자들은 그 전에 이 지사 흔들기를 통해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는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9월에는 아주 그냥 엄청 뜨거워지겠네요, 열기가. 예, 아마 8월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질 겁니다. 9월 초에 이제는 그 결선 투표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평당 1억 1,700만 원, 서울 집값 천장 뚫렸다입니다. 자, 서울 한강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새 아파트가 39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장만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4인 가구 하면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40억이 있어야 사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데요. 어제인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그 아크로 리버 파크, 줄여서 우리가 보통 아리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아리팍 전용 84제곱미터가 39억 8천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1억 1,706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 같은 평수가 3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거기서 두 달 사이에 1억 3천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그 풍선 효과가 이제 서초구까지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서초구발 집값 상승이 강남, 강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거 환경이 좋고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는 이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이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제한하면서 주택 공급에 실패한 것도 그 원인이 되고요. 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이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중과세한 게 그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세금 때문에 사지도 팔지도 주지도 못하게 되면서 집값 상승이 주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차라리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게 낫다. 집값이 오르면 그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되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주체들이. 그리고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임대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니까 그 역효과로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걷어들어서 매물 잠금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공급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값 상승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뭐 최근 정부와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일부 방향을 바꾸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 이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여 동안 그 홍 부총리 입에서만 벌써 세 번째 고점 경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홍 부총리가 이번에 집값 하락론을 꺼내든 거는요. 지난 5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 간부 회의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하락의 원인으로는 뭐 물량이 충분하다, 혹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가계 부채가 가다하다, 뭐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주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껏 정부 관계자들이 집값 오를 테니 미리 사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늘 집값이 고점이니 사지 마라, 곧 떨어질 테니 지금 무리해서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요. 물론 각종 지표를 보거나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체감하는 뭐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는 거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이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추경 매수를 대기 수요로 돌리는 등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님, 예. 우리나라에 돈 있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많나 봐요. 그러게요. 30평형대 아파트를 뭐 3억 9천이 아니고 39억에 30평형대 저 같으면은 땅 살 것 같은데.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이제는 속속들이 이야, 또 이게 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아니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청년들이요? 특히 청년들 못 입장에서. 사죠. 이제 답답한 부모님들이 거죠. 뭐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려받아서 뭐 어떻게 좀 더해서 대출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사든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39억이라면. 그렇죠. 이거 마음이 짠합니다. 웃음만 나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